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와이파이를. 와이파이가 요새 문제가 많아서, 라이브 할 때 자꾸 끊기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와주셨던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어가 볼게요. 목이 좀 많이 지금 아픈 상태라서 감기가 와가지고, 주말에 저랑 둘째랑 좀 아파가지고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대추물이랑 뭐 생강 이런 거 넣어서 차를 마시고 있고요. 회복하고 있어요. 오늘은 둘째 참관 수업 날이었어요. 그래서 참관 수업 듣고 또 상담도 오후에 있기 때문에 짤막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호두파이 어제 제가 2학년 남자아이에게 받은 건데요. 어제 은교를 데리러 갔는데 픽업 갔는데 어떤 2학년 남자아이가 너무나 속상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누가 자기 시험지를 다 찢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놨다고 막 화를 내요. 그래서 제가 아줌마가 안 그랬는데 이러면서 유아어를 멋지게 구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화가 났던 아이가 저한테 호두파이를 줬거든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누가 시험지를 찢어놨네. 아줌마는 안 그랬는데 진짜 속상하겠다. 이렇게 흙에 다 묻었잖아. 시험지가 다 찢어져서. 그러면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제가 하나씩 다 주워줬어요. 그러고 시험도 뭐 100점 맞은 것 같은데 사실 100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보이지가 않은데 아이들이 이제 키워보면은 그런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시험도 100점 맞은 것 같은데 얼마나 속상했겠어. 누가 이렇게 했지? 속상하겠다. 이렇게 계속 공감, 그 유아어 기법을 쓰면서 아줌마가 이거 다 털어서 가방에 넣어줄게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엄청 폭발하는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러더니 저한테 이거 드실래요? 이러면서 호두파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따 배고픈 거 아니야? 괜찮아 이랬는데 아니래요. 꼭 주겠대요. 그래서 고마워. 근데 이거 누가 준 거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먹으라고 준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유아어를 저도 계속 배우고 실생활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냥 엄마지만 같이 알고서 계속해서 우리가 체득을 해버리면 진짜 일상사에서도 이렇게 호두파이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폭발한 아이를 우리가 멋지게 달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러면 유아어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3가지 짚어볼게요. 유아어는 첫 번째 짤막한 어구로 말한다. 두 번째 반복해서 말한다. 세 번째 목소리와 몸짓에 아이의 감정을 반영한다. 이렇게 3가지가 중요해요. 제가 지금 유아어 알아볼 부분은 패스트푸드 룰이랑 같이 생각하시면 좋은데 닥터 하비 박사님의 책 여기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토들러 이즈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먼저 유아들은 원시인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옛날 영화 중에 우리 타잔을 생각해 보면은 얘가 빠를 거예요. 타잔이 같은 말을 늘 반복하죠. 어서 와, 치타, 얼른 와, 안 돼, 제인, 먹으면 안 돼. 이런 말들이요. 이런 것처럼 어른들도 화가 나면 원시 시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말릴 수 없을 정도로 흥분한 사람에게 원숭이 같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두려움이나 분노, 이렇게 격렬한 감정, 이거는 우리의 기분 엘리베이터를 저 바닥 끝까지 떨어뜨리죠. 감정이 격해지면 격해질수록 우리는 더 원시인으로 변하게 되죠. 띵, 엘리베이터, 감정의 엘리베이터 추락합니다. 유아는 더 심하겠죠. 유아가 흥분하면 좌뇌는 굉장히 아직 발달 전이라 미성숙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1층 뇌가 완전히 압도를 해서 원시적으로 변하게 돼요. 행동이 완전 원시인화되죠. 그래서 유아어의 1단계는 아주 짤막한 어구를 쓰셔야 돼요. 아이가 때를 쓰면 쓸수록 더 간단하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돌에서부터 24개월 난 유아, 그리고 매우 화가 난 24개월에서부터 4돌까지 이런 유아에게는 한두 개의 낱말로 된 어구부터 시작하시면 좋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잔뜩 화가 난 만 2세 아이에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규야 네가 그것 때문에 화난 걸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났구나, 화났네, 화났어, 이렇게. 그리고 연우야 저 개가 너한테 으르렁거렸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무섭다, 연우 무서워, 저 큰 개 무서워, 무서워. 그리고 또 은규야 정말 사탕을 먹고 싶어? 그래? 사탕을 먹고 싶어? 이것보다는 사탕? 사탕?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사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 어구들은 흥분한 유아의 뇌에 딱 맞는 거예요. 물론 유아가 다시 잠잠해지면 길게 평소대로 말을 하셔도 돼요. 두 번째 유아어 포인트, 반복해서 말하는 건데요. 짤막하게 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아이의 말을 다시 반복해서 말해주는 건데요. 흥분한 유아는 일축류가 압도했기 때문에 부모의 첫마디 자체를 놓치거든요. 감정이 막 격해진 어른을 두고 눈이 멀었다고, 저 사람 눈이 아예 안 뵈는 게 없다. 지금 아무것도 안 들리고 뵈는 게 없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유아는요, 화가 나면은 눈이랑 귀가 완전히 멀어버려요. 유아의 감정이 마구 엉켜 있으면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해도 유아가 뇌 속에서 처리하기 힘들 정도로 그냥 빠르게 총알처럼 뇌를 그냥 팍 스치고 지나간대요. 그래서 유아는 흥분할수록 더욱더 귀머거리가 되는데요. 화난 아이의 관심을 끌려고 하나의 짤막한 어구를 3번 혹은 8번 이 정도는 반복해서 말해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아이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몇 번이고 더 반복하는 것도 좋아요. 가끔 이걸 하다 보면은 좀 지나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달래는데 실패를 하죠. 이때는 왜 실패하느냐? 아이의 감정을 딱 한 번만 인정해줘도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흥분한 아이는 마음의 문을 그저 쾅 하고 닫아버리거든요. 이럴 때는 부모가 여러 번 노크를 똑똑똑 해줘야지 아이가 그거를 귀머거리에서 그걸 듣고 들어오세요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얘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엄마가 티나야 젤리는 안 돼. 소파가 엉망이 되었잖아. 얼른 부엌으로 들어와.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아이에게 들리는 바는 그냥 티나야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블라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밖에 안 들린대요. 그러면 우리가 유아의 마음의 노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눈을 한번 감고 상상해 보면 좋은데요. 바깥에 비가 오고 있고 3살짜리 우리 아기가 밖에 나가지 못해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안달이 났어요. 문 앞에 앉아서 울면서 문을 막 열려고 버둥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의 눈높이만큼 자세를 낮추고 문을 가리켜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밖에 나가고 싶어. 밖에 나가고 싶구나. 밖에 나가고 싶어. 당장 밖으로 나갈래. 은교가 이렇게 말했네. 나가자. 나가자. 엄마 은교는 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짤막하게 유아어를 쓰는 거예요. 아이가 계속 칭얼댄다면 몇 번이고 더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나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라고 마치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쪽으로 몸을 돌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잠잠해지면 다시 평상시처럼 말을 늘려주세요. 은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지? 지금 밖으로 나가요.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요. 엄마, 우리 나가 놀아요. 이런 식으로 아이의 감정을 정확하게 말했다면 아이는 우리에게 몸을 돌리고 똑바로 쳐다보면서 생각할 거예요. 아, 신난다.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건데 엄마도 이제 아는구나. 이렇게 해서 유아어를 잘 활용을 해서 아이가 완전히 진정을 하게 되면 이제야 우리의 메시지를 전할 순서가 되죠.
하지만 안 돼. 우리 귀염둥이야. 지금 비가 오고 있네. 옷이 다 젖어버릴 거야. 우리 일로 와서 베개 싸움하는 거 어때? 한번 해보자. 재밌어. 이러면서 관심을 돌려보는 거예요. 진정하면 관심 돌리기 전략이나 설명하기 전략을 쓰는 거죠. 그 다음 중요한 세 번째 포인트. 목소리와 몸짓에 아이의 감정 반영하기. 마지막 3단계의 요게 유아어를 완성시키는 마법의 열쇠 되겠습니다. 유아는 엄마 아빠의 말을 전부 다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치만 이 뇌가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목소리와 얼굴 표정을 읽는 것은 아주 잘해요. 그래서 우리 목소리와 얼굴 표정, 몸짓, 손짓에 아이의 감정 중에 일부를 반영을 하면 아이의 공감 지점을 확실하게 짚어줄 수 있게 돼요. 목소리는요, 보통 때보다 더 많은 감정을 담아내시는데요. 목소리 크기는 아이보다 작게 하셔야 돼요. 아이의 목소리에서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이나 슬픔, 기타 여러 감정의 일부만 반영을 하시되 아이의 감정의 정도의 3분의 1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중요 포인트예요. 3분의 1 정도만.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가 매우 예민한 아이라면 조금 더 작은 정도로 반영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아이가 조용해지면 차차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돌아갑니다. 얼굴, 풍부한 표정을 지어주시는데요. 양 눈썹을 막 들어 올리거나 머리를 막 흔들거나 두 눈을 부릅떠 보세요. 이마에 주름도 만들어 보시고 두 입술을 꾹 다물면서 다양하게 감정을 얼굴로 또 표현해 줍니다. 몸짓과 손짓, 이거는 되도록 많이 해야 되는데요. 손가락도 움직여보고 손도 흔들고 뭔가를 가리켜보고 어깨를 막 으쓱해보고 바닥을 막 대굴대굴 굴러볼 수도 있고요. 발을 막 굴러볼 수도 있죠. 유아에게는 몸짓 하나가 100마디 말보다 나을 때가 있어요. 유아는요, 손짓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처음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때 울거나 뭐 키키키키 웃거나 표정을 짓는 것 외에 뭔가를 가리키는 동작을 하죠. 유아가 저거 줘, 뭐 혹은 저게 뭐야 하는 뜻인데요. 9개월 된 아기는 뭐 빠이빠이 하면서 손을 흔들 수 있지만 바이바이라고 실제로 안녕 하고 말할 수 있으려면은 대개 한 1년 정도가 더 걸린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 감정을 반영할 때 너무 지나치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부모님들은 유아가 떼쓰는 그 정도의 120%를 반영해서 과장된 연기를 하는데 이게 덫입니다, 여러분. 덫이에요. 그러면 우는 아이를 조금은 달랠 수는 있는데요. 과장된 표현은 그냥 아이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유아어의 우리의 목표는 이해와 존중, 이 두 가지로 아이를 달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아이의 감정 중에 약간만을 가져다가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약 3분의 1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또 여기서 이제 아이의 기질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활발한 기질의 유아는 다른 기질의 유아에 비해서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최대 50%까지 아이의 감정을 좀 많이 반영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신중한 기질의 아이는 자기 의식이 강한 편이기 때문에 아이의 감정을 조금만 반영하셔야 돼요. 너무 강하게 아이의 감정을 반영하게 되면 신중한 기질의 유아는 놀림받는다고 느낄 수 있어요. 더 심하게. 유아의 나이도 염두해 두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자란 유아는 그보다 좀 어린 유아에 비해서 소극적으로 감정을 반영해서 표현하셔야 돼요. 케이스 스터디 하나 나와 있는데 4살 된 카밀의 엄마가 어느 날 정말 화가 폭발한 아이에게 유아를 시도를 했대요. 근데 노래 부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고 저번에도 한번 알아본 얘기긴 한데 이렇게 감정을 반영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되게 중요해요. 아이가 더 떼를 쓰고 울어버릴 수 있거든요. 아이가 존중받고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해야 되는데 그저 아이를 뭐 웃기려고만 했다 뭐 이렇다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이 엄마가 목소리 톤을 바꿔서 그 카밀이 느끼는 고통을 진지하게 반영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그 카밀이라는 유아가 몇 초 만에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유아어의 가장 중요한 3가지 포인트 한번 알아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목소리가 도저히 따라주질 않는군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모두 모두 꿀육아 합시다. 사랑해요.